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여자이고 몇 년 전 이혼을 했어요. 남들이 이혼하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은 다른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40대가 되니까 주위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시기도 너무 늦었고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노산이다 보니 선뜻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일만 죽어라 해서 남자를 만날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가니까 조금은 슬펐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절 도왔는지 이번 생에 연애는 끝일 것 같았던 제게도 한 남자가 생겼어요. 저는 평일에는 출근을 하고 주말에는 집에만 있으면 너무 공허하고 외로워서 카페에 가서 일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남자가 한 명 있어요. 자주 가던 카페라 아르바이트생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처음 본 남자여서 눈길이 조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도 훌륭했거든요. 아무튼 거기서 늘 먹던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저한테 다가와서 음료를 주더군요. 그러면서 쪽지 한 장을 건네는 겁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 남자와 제가 사랑에 빠진 순간이요. 그날 그 남자가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민철 씨의 나이는 37살이었는데 왜 그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민철 씨,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는 중인 거예요? 아, 거기가 제 카페라서 아르바이트생들 힘들까봐 도와주러 잠깐 오는 거예요. 민철 씨는 자기가 카페의 주인이라고 했고, 다른 지역에도 몇 개 더 있다고 하더군요. 그 카페는 정말 유명하고 큰 카페라서 손님들도 많은데,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카페 주인이 되었다고 하니, 솔직히 그때부터 민철 씨가 다르게 보이긴 했습니다. 저와 민철 씨는 나이도 있고 서로 연애가 고팠기 때문에 그날부터 사귀기로 했어요. 민철 씨 카페에서 자주 대화도 나누고 여행도 다니면서 사랑을 키워나갔네요. 그런데 다 괜찮았던 민철 씨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귄 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도 손만 잡았습니다. 솔직히 너무 답답하고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건가 싶어서 화도 냈지만 그때마다 민철 씨는 내가 혼전순결이라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태어나서 이런 남잔 처음 만나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계속 만나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한테 제 사정을 다 털어놨더니 그 사람 정말 로맨티스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말하겠니? 다 너 좋아해서 하는 말이야.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혼전순결이라는 민철 씨와 이별을 결심하고 친구한테 털어놓은 건데 오히려 친구는 민철 씨가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결혼하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나이도 있고 그래서 결혼은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팔랑귀라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민철 씨는 제 주위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는 바보였는데 친구가 그렇게 더 칭찬을 해주니까 그 사람과 결혼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있죠? 그러면서 친구는 야, 민철 씨 부족한 게 뭐야? 얼굴도 순정 만화에 나오는 남자처럼 잘생겼지. 여자친구한테 잘해주지. 게다가 카페 사장까지. 야, 넌 복 받았다 얘. 그리고 너 나이가 이제 40이야. 결혼할 거면 얼른 해.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민철 씨와 결혼을 하는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철 씨, 혹시 결혼 생각 있어요?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제 생의 마지막 여자는 수연 씨 아닐까요? 민철 씨는 자기 생의 마지막 여자는 저라고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로맨틱하고 저밖에 모르는 남자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할까요? 수연 씨,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네, 그럼요. 제가 어떤 남자라도 괜찮아요? 그럼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술을 먹었어요.
아직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먹으니 술을 많이 먹게 되었고 금방 취하게 되었답니다. 저와 민철 씨는 둘 다 거하게 취했고 말투도 꼬인 상태였어요. 수연 씨,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을 못한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수연 씨는 제가 어떤 남자라도 다 좋아할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건 왜 물어보는데요? 막 제가 과거에 사고도 치고 나쁜 남자로 살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감싸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왜 해요? 혹시 과거에 무슨 일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해줘요. 아니에요. 그냥 아직 결혼이 믿기지 않아서 수연 씨가 얼마나 절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과거에 저는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민철 씨는 자기가 여자와 깊은 관계를 가진 게 처음이라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다고 하더군요. 민철 씨는 37살이라는 나이와 다르게 너무 순수하고 순진했고 세상의 시련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깨끗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민철 씨 말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만 뵈었죠. 그런데 민철 씨는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할 인상과 성격인데 이상하게 저희 아빠가 결혼을 반대하는 거 있죠? 처음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좋다고 하더니 저녁에 단둘이서 술을 먹고 나서 아빠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수연아, 이 남자밖에 안 되겠니? 그냥 안 된다, 안 돼. 왜 그래, 갑자기. 처음에 이런 사위 어디서 구해왔냐고 좋다고만 하더니. 민철 씨 술버릇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절대 안 돼, 이 결혼. 너 결혼하면 아버지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무슨 소리야, 아빠. 왜 그런지 말을 해야지. 아, 안 돼. 아, 절대 안 돼. 너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우리 가족이랑 끝이야. 갑자기 아버지의 태도가 변하니까 솔직히 당황스러웠고 민철 씨와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민철 씨에게 혹시 우리 아빠랑 술 먹으면서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기분 좋게 잘 먹었는데 왜요? 아, 갑자기 아빠가 결혼을 엄청 반대하시네.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민철 씨하고 술 먹고 나서 갑자기 안 된다고 반대하셔요. 아, 그래요?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뒤에 민철 씨와 저희 아빠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 갑자기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철 씨, 도대체 어떻게 저희 아빠 마음 돌리신 거예요? 제가 제 본 모습 보여드린다니까 결혼하라고 하시던데요? 이제 우리 앞에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행히 아빠가 민철 씨의 선함을 보셨는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웨딩드레스와 예물, 그리고 신혼집까지 다 하나하나 알아봐가면서 결혼 준비를 했고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정말 떨리고 설레는 거 있죠? 이번 생에 웨딩드레스 입을 날은 절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40살이 넘어서 있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나요?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지인들은 자기 딸, 아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하나둘씩 들어오는데 곧 제 미래 같아서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지인들도 한두 명씩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지인들은 남편에게 야, 김민철 사람 됐네. 옛날에 사람 때리던 김민철 어디 갔냐? 너 절대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네 아내 될 사람 정말 천사다 천사 라고 하는 거 있죠?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남편에게 당황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더니 남편도 제 눈빛을 읽었는지 야, 내가 언제 사람을 때렸다고. 진짜 장난도 정도껏 쳐라. 어?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지인은 이제야 저를 발견했는지 제 눈치를 한번 쓱 보고는 아, 미안. 내가 장난이 심했지? 하고는 쓱 사라졌습니다. 민철 씨, 아까 그분 말 뭐예요? 사람을 때리다니?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장난이 좀 심해요. 믿는 거 아니죠? 제가 어떻게 사람을 때려요? 의심스럽긴 했지만 지금까지의 민철 씨를 보면 폭력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기에 그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떠났죠.
다들 신혼여행의 첫날 밤을 기대하시잖아요. 가뜩이나 민철 씨는 혼전순결이라 저는 더욱더 기대를 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에 민철 씨는 저에게 오늘 너무 열심히 놀아서 피곤하네요. 내일 일정도 있으니까 그만 잘까요? 라고 했고 그러면서 잘 자요. 라고 하고는 혼자 눈을 감고 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손만 잡고 자는 남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려고 하는 민철 씨 앞에서 민철 씨, 민철 씨, 왜 자요? 지금이 신혼여행 첫날 밤인데? 민철 씨 혼전순결이라면서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거 깨도 되는 거잖아요. 오늘만을 기다렸는데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수현 씨.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전 단지 수현 씨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지켜주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 너무 열심히 놀기도 했고 결혼식도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일찍 자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다음에 해요, 우리. 이 말을 하고선 혼자 잤습니다. 그때 솔직히 이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남자들이 걸리는 병에 걸린 줄 알았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신혼집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결혼 생활을 즐겼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이 정말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선배도 오늘은 회식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날 결혼 축하하는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의 술을 한 번에 먹으니까 다들 취했었죠. 그런데 취한 한 선배가 저한테 우리 수연 씨는 나이가 있어서 임신 못하겠네. 아이가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안타깝다 정말. 그 선배는 예전부터 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저와 늘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왔던 선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그렇게 비꼬듯이 말을 하니까 기분이 확 나쁜 거 있죠. 선배, 임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일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육아휴직 낼 동안 선배가 저 치고 올라오면 어떡해요. 그 선배는 저보다 회사에 일찍 들어오고 나이도 많지만 일을 저보다 못해서 직급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기분이 상한 티를 팍팍 내면서 무슨 나이 40살이 넘어서 임신을 하겠다는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임신하고 싶고 지금 한시가 급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남편과 한 번도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면 다들 비웃을 게 뻔하니까 아직은 일이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솔직히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술의 힘을 빌려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민철 씨, 저하고 아이 낳기 싫어요? 솔직히 제 상식선에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희가 결혼한 사이 맞아요? 민철 씨, 그냥 병에 걸렸으면 병에 걸렸다고 솔직히 말해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피하지 말고요. 네? 병이요? 저 아무런 병 없는데? 그리고 피하는 게 아니라 수연 씨 지켜주려고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해요. 저도 수연 씨 너무 좋고 아이도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가지면 수연 씨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미안해요. 저밖에 모르는 순수한 민철 씨의 속마음을 알게 되니까 왠지 모르게 슬퍼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날 저희는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렇게 몇 주 뒤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늦은 나이에 한 임신을 정말 축복하며 기뻐해 주었고 저도 드디어 아이가 생긴다는 사실에 행복했어요. 그리고 당연히도 민철 씨는 임신을 하고 집에 있는 저에게 정성스럽게 대해줬고 늘 이런 남편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죠.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민철 씨가 출근을 하고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 충전기 선이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선들을 모아두는 서랍을 뒤지다가 처음 보는 충전기 선을 발견했어요. 휴대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평범한 선이랑은 모양이 달랐고 이건 어디다가 충전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민철 씨 거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랍에 충전기 선이었길래 이리저리 다른 서랍들도 뒤졌는데 갑자기 종이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꽁꽁 숨겨져 있길래 궁금해서 그 종이를 펼쳐보았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민철 씨의 반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반성문이 아니라 그것에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라는 말로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반성문을 쓰다가 말았는지 끝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진 않았지만 거기에 쓰여진 말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었죠.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에 온갖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서 3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출소 후에도 범죄를 저질러서 8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다고 해요. 총 11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았고 무려 전자발찌까지 착용 중인 범죄자 중에서도 악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왜 저한테 혼전순결이라고 했고 늘 발목을 덮는 긴 바지를 고집했는지 드디어 조각이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한 날은 너무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다 보니 남편의 발목을 볼 틈이 없었는데 왜 그런지 알게 되었죠. 저밖에 모르고 세상 순수했던 민철 씨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남편 지인이 했던 옛날에 사람 때리던 민철 씨는 다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배신감이 들고 그가 무서워서 당장 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어떡해? 민철 씨 교도소에 있다가 온 사람이래. 전자발찌 찼대. 알게 됐구나, 드디어. 내가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딸아. 그때 술 먹으면서 발목 봤는데 전자발찌가 있더라고. 전자발찌 찰 정도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 그래서 결혼 반대하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서 협박을 하더라. 결혼 반대하면 네가 위험할 거라고. 딸 지키고 싶으면 결혼 허락하라길래 우선은 결혼하게 하고 이혼하길 원했다. 얼른 변호사 찾아가서 말하고 이혼하렴, 딸. 민철 씨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모자라서 저희 아빠에게 협박까지 했고, 갑자기 그가 무서워져서 민철 씨가 집에 오기도 전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다 말했죠. 저는 그 사람의 아이까지 임신을 했고 평생 다정하고 순진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전혀 모를 줄 알았던 사람이 범죄자였다니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날 저는 바로 이혼을 강행했고 민철 씨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수연 씨, 나 수연 씨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 제가 과거가 더러운 사람이라도 저 사랑해준다면서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말을 민철 씨한테 들으니까 혹시나 저한테 해코지할까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또 있었는데 카페 사장이라던 민철 씨 이야기도 다 거짓말이었고 아직도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벌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서랍 속에서 발견했던 정체 모를 충전선은 바로 전자발찌 충전기였어요. 아직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의 만행이 밝혀지자 또 교도소로 갔네요. 그리고 아이는 저 혼자 낳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이가 나중에 크면 그냥 맞지 않아서 이혼을 했다고 말하려고요. 아이와 저에게 얼씬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게 한없이 다정하고 순수했던 남자가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카페 사장 일을 해서 번 돈들이 알고 보니 사기를 쳐서 번 돈이었고 아직도 꿈을 꾼 것만 같고 잘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꼭 남자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